안녕하세요. 대명중학교 3학년 내신 설명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명중학교 3학년 설명회 순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출제 경향 분석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올해는 내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KNS 내신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내신 자료를 보여드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KNS 어학원 내신 일정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명중학교 3학년 출제 문항 및 시험 범위인데요. 작년과 재작년 시험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 25문제, 주관식 4문제, 총 29문제였죠. 그리고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 똑같이 25문제였고 주관식은 5문제에 총 30문항이었습니다. 자, 교재 시험 범위는 보통 1과에서 3과, 4과에서 6과 이런 식으로 3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이제 2과씩 들어가죠. 7, 8, 90 이런 식으로.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20학년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없으면서 1학기 기말고사만 봤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1과에서 5과까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타 학교는 시험 범위가 1학기 기말고사만 본다 하더라도 1과에서 5과까지 중에서 한 과 제외하고 한 4과 정도, 실질적으로는 4과만 시험 준비했는데 대명중학교는 1과에서 5과 전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이제 2020학년도죠. 2학기 기말고사는 총 문항수가 28문제로 1학기와 기말고사 똑같이 이제 28문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으로는 한 문제 내지 않고 좀 난이도를 낮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시험 범위는 2학기 기말고사가 6, 7, 8과 총 3과만 들어갔습니다. 자, 부교재는 모든 학교 공통이죠. 학교 교재 플러스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학교 프린트에는 어휘랑 문법 이 2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명중학교는 어휘 프린트가 정해져 있는 게 딱 장수가 한 많아봤자 6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문법도 능률김 출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해당 시험 범위 내에 문법적 사항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중학교 3학년 출제 경향 추이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5가지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분석해 놨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죠. 빨간색 부분이 이 4가지 다 공통적으로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시기에도 빨간색 부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인 이 문법 부분이 가장 비중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문법 비중 보시면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때가 제일 57%로 높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보면은 37%로 낮아졌죠. 그리고 독해 부분이 1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2019년도 1학기 기말고사 보면 독해가 초록색 부분인데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상당히 낮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보통은 독해가 3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독해가 30%, 32%, 29% 평균적으로 30%는 나오고 있구나. 한 3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법은 보통 37%에서 39% 사이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영작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작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명중학교는 서술형이 상당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문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워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시험 범위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즉 영역이 5가지인데요. 대화문, 어휘, 문법, 독해, 영작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대명중학교는 어휘는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다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화문은 2019학년도에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총 4번 시험에 합쳐서 딱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대화문이 상당히 비중 낮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문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보시면 보라색 부분인데 18%까지, 무려 1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대화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도 대화문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대화문은 평상시 외우는 것으로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제 영작인데요. 영작은 교과 본문 내용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지만 응용 영작이 아니라 본문 암기한 내용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온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대명중학교 3학년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는가 분석해봤습니다. 자, 핑크색 부분이 이제 교과서 부분이고요. 2019학년도 1학기 때는 오히려 학교 프린트에서 좀 많이 나왔죠. 초록색 부분이 학교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핑크색에서 압도적으로 높죠. 학교 본문 내용이 퍼센테이지가 74%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학교 본문 내용을 상당히 꼼꼼하게 봐줘야 되고 내용이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좀 낮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요즘 추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대명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서술형 2번이죠. 윗글에 A, B를 각 조건에 맞게 쓰시오. 무려 8점입니다. 자, 한 문제가 8점짜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배점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부분 점수 없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A, B 둘 다 맞춰야 8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A, B 이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어려워 보일 것 같으나 본문 암기를 했다는 전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쉽구나라고 아이들 느낄 거예요. 왜냐면 A 보시면 그가 빵집에 들를 때마다 조건은 좀 복잡해 보여요. 주어진 한국말을 어법상 혹은 문맥상 바르게 영작할 것, 그리고 6단어로 쓸 것. 그런데 사실상 요거는 본문 암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변형 없이 냈기 때문에 Whenever he stopped by the bakery 라고 외웠던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A번은 응용 영작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암기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냥 4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요. When Martha saw red and brown paint on his fingers, she thought he was a poor artist. 이 문장에서 when부터 콤마까지는 이제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안에서 분사구 만들어라 라는 문제예요. B번 보시면 조건이 그렇죠. 밑줄 친 부분을 분사를 활용해서 8단어로 바꾸어 쓸 것. 즉 분사구문 만들라는 문제인데 분사구문에서도 상당히 쉽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수 없애주고 주어랑 같으니까 없애주고 주제 주어를 그냥 맞사람을 바꿔놓은 거죠. 또 이것도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제 같으면 같은 시제 확인해주고 이 동사 원형의 ing로만 바꿔주면 문제 끝나는 거죠.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eeing red and brown paint on his fingers까지만 쓰면 8단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 배웠다라고 한 B번 문제는 가장 난이도 하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배점은 높았으나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아니네요. 7번 보니까 그러니까 A번부터 2번까지 한국말을 다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주고 이 부분을 영작했을 때 어법상 혹은 문맥상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A번부터 2번까지도 한국말을 변형 없이 우리가 본문 암기했던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만 쓰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 좀 본문 암기를 많이 했었으면 그대로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 없이 그냥 적용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와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명중학교가 타 학교처럼 뭐 응용 영작이라든지 변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했으면 충실히
본문 암기했다라고 하면 거의 다 그대로 100점 받을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암기를 평상시에 꼼꼼히 하고 본문 암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만한 부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파트에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26번과 27번 문항 중에서 26번 보시면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독해 파트가 한 9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제에 묻는 문제 딱 한두 문제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중학교는 주제나 문장 한 문장 발췌해서 이 문제 들어갈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 딱 하나씩만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윗글의 질문을 읽었을 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 뭐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본문 암기를 철저하게 외울 필요성은 있으나 내가 무엇을 외우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법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문 내에서 A번부터 2번까지 다 밑줄 그어놓고 주어진 문장 내에서 어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혹은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명중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이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교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밑줄 그어놨기 때문에 밑줄 그어진 부분 내에서만 어법적 오류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 암기를 이제 했던 친구들은 외웠던 거 바탕으로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좀 시간 소요를 없이 좀 줄이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본문 암기가 설정이 안 되었다, 혹은 나는 본문 암기 필요성 잘 몰라서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영어 실력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런 친구들도 평이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원어부터 복수명사 나오면 결국 주어는 원에다 스위치 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의 스위치 문제는 어떤 문법적 사항이 나오든 항상 나오고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are가 아니라 is로 스위치하는 문제.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to 부정사 콤마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to 부정사가 이 문장 내에서 문장 주절 전체 꾸며주고 있는 부사정법 쓰인 거고요. 뒤에 something, thing 부정대명사 뒤에서 형용사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B번은 맞는 문장이고 A는 아까 봤듯이 스위치해서 틀렸던 문장이죠. 그리고 C를 보시면 They made an underwater museum away from the places where sea life was dying.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없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죠. 그래서 본문 그대로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쭉쭉 점검해 보시면 이제 본문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대명중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 가지고 왔는데 A번 같은 경우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부정대명사이긴 한데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부정대명사가 시험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가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정된 국한되어진 문법적 사항을 공부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문법 공부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 한 달 동안만 받자 공부한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는 없다. 문제가 평이하고 쉽게 나오고 본문 암기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 평상시 실력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 때도 그리고 평상시 혼자 공부할 때도 문법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모든 영역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낸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원이 부정대명사인 거,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쓰임 문제를 묻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보시면 다 이제 1번, 2번, 4번, 5번 보시면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의 의미인데 3번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무려 4점이나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4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대명중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또 다른 어법 문제인데 아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 말고 A번, that 이거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지금 13번 문제는 C인데요. 가능한 그런 음식을 많이 찾아라.
이 문장을 영어로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 암기에서 회귀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본문 그대로 변형 없이 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이것도 딱 외웠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17번, 19번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제 이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역법 문제인데 A번부터 이제 2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들이죠. 자, 본동사고 그리고 과거 진행형 be 플러스 ing, C는 분사로 쓰인 거겠죠. falling부터 pieces까지 묶여서 앞에는 뭔가 명사 꾸며주는 건데 D번 같은 경우는 was happened, happen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동사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당 시험 범위는 아니었으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왔던 문제들 중에서 한 2문제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2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작년이죠.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대화문 문제입니다. 대명중학교 대화문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비중 낮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대화문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올해도 대화문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B 대화가 나와 있으면 다음 중 A, B 대화의 대화 중에서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A, B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에 위 대화 중에서 위에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대명중학교는 어휘 문제가 다수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어휘는 반드시 꼼꼼히 외워줘야 되고요. 그 문제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영영풀이, 사전적 영영풀이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기보다는 대명중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중학교 이제 3학년 출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난이도는 가늠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대명중학교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내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타 학기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내신 전략인데요. 다른 학기에 비해서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한 달 동안에 한 달 내내 에너지 쏟기보다는 한 2주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내내 이제 공부해도 본인이 반복적 실수하는 부분을 끝까지 이제 계속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반복적인 실수 최소화하는 작업이 한 달 내내 필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쉽게 나오다 보니까 누가 실수를 하지 않고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한 달 내내 본인이 자주 저지른 실수가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고 만점을 목표로 하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과 내용과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본문 암기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문 암기를 통문장으로 암기하고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학교 포인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양 속에서는 이제 어휘가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부되어진 그런 어휘 그 프린트 중에서는 반드시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외워주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교과 본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의 문제 유형으로 다수가 출제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본문 암기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중학교는 5가지 영역 중에서 문법 영역의 비중이 높으니까 다른 영역보다도 문법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시험 범위 내 문법적 사항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해당 시험 범위 내의 문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영어 실력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영작과 대화문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은 이제 비중이 낮게 출제가 되니까 공부할 때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출제 비중에
비율은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대화문이 출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보다도 다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중등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그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기준으로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내일까지죠.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3월 27일인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등 내신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말반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3월 27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하니까 그때부터 등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등원할 때는 반드시 본문 1과를 암기를 해가지고 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내신 수업 개강하면서 이제 4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은 학교의 영어 일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등 내신 이제 완벽 대비 방안인데요. 내신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아이들 등원하게 되면 5시 반에 왔다라고 하면 교실에 착석하자마자 리뷰 테스트 봅니다. 5시 반부터 10분 동안의 리뷰 테스트 보고요. 이 리뷰 테스트는 모두 서술형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문제 다 2점씩 계산해서 2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80% 이상, 즉 16점 이상이 나와야지 1차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못한 경우는 남아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고요. 통과를 했어도 모르는 문제 혹은 맞췄어도 혼동되는 문제들은 점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은 이제 5시 40분부터 이제 이루어지겠죠. 본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7시부터 1시간 동안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 테스트라고 하면 본문 및 대화문 암기를 테스트 보는데요. 첫날이어도 본문 테스트가 있으니까 첫날에는 본문 암기를 미리미리 외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수업이 나가는데요. 학교 프린트 수업은 보통은 이제 2주차에 좀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나가면 2주차, 늦게 나가면 한 3주차부터 학교 프린트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신 수업은 이제 8회차 수업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내용이 매 시간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2회 기준으로 이제 월금 화목반 등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월금이든 화목이든 주중 2회반 아이들은 요일 상관없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간 가능할 때 와서 이제 모의고사 한 회분을 보게 됩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보게 되는데 33문제 문제 보게 되고요. 객관식, 주관식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 시험 본 다음에 1대1로 틀린 문제를 담당 선생님과 피드백 받고 하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 날짜 나오게 되면 영어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을 하겠죠. 그래서 직전 보강은 보통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보강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한 달 총정리 과정이고, 그리고 시험 전날이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문제들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직전 보강 때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신 수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명중학교는 시간이 5시 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 드리는 부분은 5시 20분까지 최소한 반에 이제 들어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5시 반부터 수업이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동안 테스트를 본 다음에 5분 정도 피드백 받고 5시 45분부터 7시까지 대화문과 본문과 문법에 대한 학습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8시까지 테스트를 보는데 리뷰 테스트 통과 못한 친구 같은 경우는 리뷰 테스트를 다시 재시험 보고 그 다음 대화문, 본문, 시험의 순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재시험 먼저 본 다음에 대화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본문이 마지막에 이제 본문 테스트 시험 보는 건데요. 8시까지 끝나지 못한 친구들은 8시에 바로 하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이제 이후에 남아서 본인이 다 통과할 때까지 점검받고 하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8시 이후에 가일 수업이 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경우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스케줄링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명중학교 내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매 시간마다 다 전날에 배웠던 그런 학습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테스트는 다 모든 10문제가 서술형 문제고요. 해당 시험 범위의 문법적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구성해 놓고 아이들이 최대한 실수 좀 많이 하게끔 다양한 유형의 문제 접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문제는 매번 올 때마다 다 선생님들께서 1대1로 피드백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다 해결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시간마다 보는 이제 대화문과 본문 테스트 시험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대화문이겠죠. 대화문은 통문장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대명중 같은 경우는 통문장을 뭐 쓰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중요한 대화문의 그런 표현들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그 정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들만 빈칸 제시해서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한국말 보고 중요한 표현들은 직접 적어보는 훈련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본문 테스트겠죠. 통문장, 당연히 통문장 암기해야 됩니다. 대명중은 변형 없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통문장으로 실수 없이 쓰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신 필수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학원 자체 교재, 내신 교재 말고도 내신 필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필수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적 사항과 그리고 학교 어휘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어휘들을 이제 시험 보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해당 이제 문법적 사항들을 개념 정리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해놓고 이 부분을 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이제 아이들 가지고 오면 이제 한 장씩 낱장을 가지고 올 텐데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아이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중학교 학교 프린트 따로 이제 준비해서 아이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 이 안에서 단어 시험도 계속 보는 훈련 이루어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직전 보관 자료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떤 것을 직전 날에 영어 시험 전날에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정리할 때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서 이것만 공부하고 시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직전 보강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명중학교 아이들은 이 자료가 중요하니까 직전 보강 때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매주 시험 보게 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33문제고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시험 보는 문제고 이 시험을 본 다음에 1대1 피드백 받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는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더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늠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학습 내용들이나 향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들은 성적으로 확인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3 이제 여기 보시면 대명중학교에서 실제 제가 발송했던 문자인데요. 이 문자 중에서 보시면 1회차 모의고사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놓치고 있는지 투부정사에서 용법 구분을 잘 못한다, 쓰임을 잘 구분 못한다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 적어 놓거나 아니면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보강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명중학교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일정인데요. 이제 주중 2회반 기준으로 월금반과 화목반이 있는데 시간은 5시 반부터 8시까지고요. 수업 횟수는 8+1, 이때 1이라는 것은 이제 직전 보강이겠죠. 직전 보강 포함해서 총 9회 분량입니다. 개강일은 3월 29일, 월금반 기준이고요. 화목반은 30일 개강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명중학교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반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고요. 총 5회차 수업입니다. 자, 대명중학교는 시험 기간이 29일, 3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루가 영어 시험 날짜 잡히겠죠. 그 전날에 직전 보강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교재는 이제 원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사항은 딱 한 가지, 본문만 일과를 미리 외워가지고 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선택할 때 기준은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대명중학교 아이들이 뭐 문제 쉽기도 하지만 결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만족도 때문에 계속 돌아오고 있고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유수한 강사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년 동안에 그 학교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셔서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 출제되는지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꼼꼼한 밀착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과 더불어서 내신 수업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대명중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